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수의 시사안보입니다. 요즘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파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왜 이런 그 미사일들을 지금 쏘아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이 향후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9월 11일, 12일 그리고 9월 15일 이렇게 해서 각각 장거리 순항 미사일하고 그리고 KN-23으로 불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북한이 5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1월 22일 날 그리고 이제 3월 21일 날 각각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25일 날에는 KN-23 개량형 그것을 이제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네 번째 이제 미사일 발사한 것이 바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9월 11일과 12일 각각 한 발씩 발사해서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그 사거리가 짧았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올해 1월 달도 그렇고 올해 3월 21일 날도 발사한 것이 다 사거리 대부분 150에서 200km 정도 나가는 그런 순항 미사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것은요,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서 한 7,580초를 비행을 해서 1,500km 떨어져 있는 표적에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느립니다. 대신에 정밀도는 굉장히 높죠. 이게 이제 7,580초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뭐 1시간이 66이 36, 3,600초, 2시간이면 7,200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2시간 10분 정도 거리를 이제 한 1,500km를 날아가서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지 능력이나 이런 조정 능력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뭐 1,500km 정도 떨어져서 날아가면 이걸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부러 팔자형으로 가서 돌아서 팔자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요 정도 거리면 팔자라고 하더라도 뭐 한 반 정도 이렇게 나누면 한 7, 800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자기의 통제 범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건데, 탄두의 중량 무게는 한 500kg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기껏 해봤자 사거리 200km 내외에 해당되는 그런 순항 미사일을 쏘다가 지금 1,500km에 해당되는 이런 순항 미사일을 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력 그런 것을 북한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뭐 한 2, 3일 있다가 발사한 9월 15일 날이죠. 엊그제 발사한 바로 KN-23 개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이제 순항 미사일이 그 북한판 토마호크 미사일,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의 대명사잖아요. 라고 한다면 KN-23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풀업 기동을 하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25일 날도요, 북한은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실제로는 한 450km 나갔는데 뭐 이것이 풀업 기동을 다 해서 포함하니까 한 600km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요, 이렇게 600km보다 훨씬 더 나간 800km를 사거리를 나갔고 고도는 이제 한 60km 올라와서 발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껏 지금 북한이 발사해왔던 KN-23이나 또는 뭐 북한판 그 에이테킴스나 이런 거하고 달리 봐야 될 것은요, 그전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예요? 차량형 또는 그 장갑차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텔 같은 데에서 이렇게 발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발사한 것이 아니고요,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 그러니까 철로 위에서 기차 위에서 이것이 발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는
올해 1월 달에 소위 말하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1월 달에 처음으로 이걸 조직을 한 거거든요. 그 조직을 해서 이 기차 위에서 KN-23 개량형을 놓고 이것을 시험 발사 한번 해본 건데 이것이 뭐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이 이 태를 통해 가지고도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겠지만 향후에는 이 기차 위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터널에 잠시 들어가 있다가 나와가지고 쏘고 다시 터널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훨씬 더 은폐도 할 수 있고 기도 비닉을 유지할 수 있어서 탐지하는데 한미가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왜 이렇게 이런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 4가지 가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가설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설은요. 북한이 올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제8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대회에 결정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어 시험 발사하겠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네들의 이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하필이면 이번 시기에 맞춰서 시험 발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을 단계적인 접근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김 대사를 북한 대북 특사로 이렇게 임명도 하고 심지어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조건을 다 내려놨거든요.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북한이 여기 대화에 응하지 않는데 오히려 훨씬 더 미국으로 하여금 제재를 완화시켜야 우리가 대회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상 미국으로 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코로나일 거고 기후 변화일 거고 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사태까지 터져 가지고 이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책의 우선순위로 좀 끌어올려서 미국을 오히려 대화의 조건을 오히려 더 낮추고 오히려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 나오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보세요. 7월 달에는 북한이 뭐 했어요? 영변 원자로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는 어떤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농축 우라늄을 재가동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핵무기도 그 원자로도 재가동하고 농축 우라늄도 재가동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시험 발사하고 그리고 개량형 탄도 미사일도 이렇게 시험 발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관심을 촉발시켜 가지고 나중에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두 번째 가설이고요. 세 번째 가설은 이제 한국의 무기체계 시험에 따른 어떤 그 반응, 상대적인 반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여기에 인도, 그리고 한국이 7번째로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거리는 한 500km 날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사거리야 뭐 나중에 더 조절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기술력, SLBM이라고 하는 그 기술력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데 북한 경우에는 SLBM을 북극성이라고 해서 1형하고 3형, 북극성 1형과 3형은 시험 발사를 했잖아요. 시험 발사를 했지만 그것은 바지선에서 했지 북한의 잠수함에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SLBM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은 이렇게 SLBM을 개발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타우루스 같은 이제 한국이 이 휴전선을 넘지 않고도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어떤 지무실을 500km 넘게 떨어져서 그냥 발사할 수 있는 대공,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 이것도 지금 이번에 보였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것은 초음속은 마 3 정도 나가는 거, 그것도 이제 좀 있으면은 뭐 곧 이제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런 그 신형 무기 개발하고 있고 신형 무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여기에 맞대응해서 우리도 이런 무기 체계 가지고 있으니 한국한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대응력, 이런 것들이 우리는 충분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무기 체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이것이 세 번째 가설이고요. 네 번째 가설은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실 텐데요. 유엔 총회에 참석하셔서 뭐 북한에 대한 어떤 좋은 이제 메시지도 뭐 내실 수 있는 거고,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북한으로 봐서는 한국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미국을 만나서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번 9월 9일 날 북한의 정부 수립일 때, 이때는 오히려 노동적이대, 그리고 이제 사회안전부에 해당이 되는 경찰이죠. 경찰들의 무력들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정예군에 해당되는 이 정규군뿐만 아니라 750만 명에 해당되는 비정규군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일심 단결 해가지고 우리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를 얕보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네 가지 가설 중에서 어떤 가설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까? 어떤 가설이 또 2개 또는 한두 개를 하면 어느 가설들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4개가 좀 더 섞여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첫 번째 가설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한국이나 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가설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전망은 이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하나 있고 좀 부정적인 전망이 하나 있고 이런데요. 긍정적인 전망을 보면 이달 28일 날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거 이미 이제 최고인민회의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이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뭐 애결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각의 장관들을 갖다가 인선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내외 정책의 원칙을 수립하는, 그것이 이 최고인민회의의 그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19년도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그해 4월 13일 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 등장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잘못은 미국한테 있는 거고, 아무리 이제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만 한 번 더 3차 회담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이런 유의 발언을 한다면 아마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만일 이제 이런 절차들이 더 없어진다면 오히려 북한은 계획된 무기체계, 자신들의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공개하거나 시험 발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거는 이제 이미 제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정찰위성, 신형 무인기, 그리고 다탄두 고체연료 ICBM,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대로 다 공개하거나 또는 시험 발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또는 우리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대화에 나설지 도발에 나설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여태껏의 형태를 보면 미국의 정권 교체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기 항상 도발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우리가 철저한 대비 태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